정말 물속에서 들어간 순간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뭔가 되게 탄성이라는 표현밖에 모르겠어요. 지상에서 어느 동작이 돼야 그 동작이 될까? 스트레칭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저는 레저 수영을 20년간 즐겨오다가 라이프가드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수영 강사로 활동한 지 1년 남짓 되었습니다. 저변까지 진도가 진행된 8개월 차 강습반의 수업 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늘 고민입니다. 때로는 수강생이 원하는 내용을 즉흥적으로 진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요일별로 4가지 영법을 교정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수영장 특성상 수심이 1m이고 장비는 킥보드, 풀부위, 오리발만 허용되어 훈련의 다양성을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월 목에는 자유형과 평형을, 핀데이인 화, 금에는 배영과 저병을 주로 교정하고 핀데이 하루는 인터벌 사이클 시간을 줄여가는 식으로 운동량과 기술을 적절히 배합하여 주간 훈련 계획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영상은 생활 스포츠 지도사 따기 전에 서울에서 특강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네. 대단하시죠? 저는 이렇게 다른 일을 하시다가 배워서 수영 강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이런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면은 수영을 사랑하신 분들이 수영 강사를 했을 때 그분한테 또 배우는 회원들은 더 즐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업 구성하시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수업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자료들, 교육들 만들어가지고 더 풍성하게 수업할 수 있도록 도움이 네. 되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보내주셨죠? 네, 브레이크까지만 보내주셨네요. 네네네. 일단은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광배근의 유연성이 상당히 없어 보이시고요. 돌핀킥 찰 때 보면은 등이 굽어 있죠. 이렇게 펴져 있는 등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등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근력이 좋으셔가지고 돌핀킥을 차는 것 같은데 이렇게 펴가지고 흉추의 움직임까지 간다면 그 근력이 더 극대화되겠죠. 근데 지금 순수하게 허벅지 힘으로만 차시는 거예요. 돌핀킥이라는 것 자체가 허벅지나 발목의 힘으로 엉덩이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네. 엉덩이와 흉추의 움직임의 마지막에 허벅지와 근력이 더해지면은 빠르고 좋은 돌핀킥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허벅지의 근력으로 움직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네. 근데 그런 거가 되려면은 어깨, 특히 흉추, 광배근의 유연성이 일반인보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돌핀킥 잘 차시는 분들의 수중 영상을 보면 예. 이거는 유연하다를 넘어서 저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탄성이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 맞아요. 들더라고요. 네. 뭔가 되게 탄성이라는 표현밖에 모르겠어요. 음. 이 수중 영상을 보면은 그만큼 뭔가 척추와 엉덩이와 허벅지와 발목까지 되게 뭔가 찰싹하는 요 느낌이 그렇죠. 네, 굉장히 보기에 되게 아름답고 그거를 또 진짜 흉내를 내려고 해도 못 내는데 책찍 차듯이 차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책찍에 손잡이는 딱딱하게 돼 있지만 네네. 끝에는 다 물렁하죠. 네. 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 책찍이? 힘은 손잡이에서 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책찍은 손잡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힘이 전달돼가지고 책찍 끝에서 발휘가 되는 거죠. 네. 돌핀킥도 똑같아요. 돌핀킥도 내 가슴과 코어와 엉덩이의 움직임이 먼저 시작이 돼서 발끝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움직임이 빠르고 탄성 있는 움직임이 나와요. 네. 근데 지금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오히려 반대로 힘이 작용해요. 하체에서 시작해서 엉덩이 움직임을 만들어요. 네. 처음에 초보자 때 그런 거 배우셨죠? 무릎 굽히고 네. 누르면서 엉덩이 올려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처음에 배울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요, 이거는 정반대의 움직임이에요. 엉덩이 움직임에서 시작이 돼가서 발끝에서 표현이 돼야 돼요. 네네. 힘의 방향이 다르면은 탄성이 있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요. 수영을 배울 때 채찍을 하듯이 해라. 그거는 네. 정말 수없이 들었잖아요. 네. 손잡이가 여기고 채찍의 끝은 발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서 엉덩이의 움직임에서 시작되는 패턴이어야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엉덩이에서 시작하지 못하는 패턴은 돌핀킥이 금방 지치고 비효율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힘 하나로만 찰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빠르게 돌핀킥을 차려고 다이빙 한 다음에 대시하거나 할 때, 그러니까 딱 이분처럼 스타트 이제 돌핀킥 브레이크아웃 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그냥 물속 출발을 해서 내가 천천히 돌핀킥을 차보자라고 할 때 훨씬 더 부드러운 웨이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웨이브를 하다가 빠르고 파워풀 있는 돌핀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되게 고민이 그쵸. 되더라고요. 힘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네. 힘이 방향이 내 코어에서 먼 데서 시작하죠. 네. 그럼 빠른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 모든 움직임은 이 내부에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은 엉덩이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이 움직임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만이 여기다가 허벅지와 발목에 무릎의 각도까지 더해져가지고 점점 빨라질 수 있는 돌핀킥이 가능한 건데, 주로 사용하는 1번 근육이 허리가 되는데 허리가 아니라 다른 곳이 있으면 이게 막혀버려요. 그래서 무조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다음부터는 네. 가장 핵심적인 움직임이 네네. 골반, 엉덩이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빠르고 탄력 있는 돌핀킥이 가능합니다. 요거 해보시면 돼요. 배틀로프.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로프처럼 해야 돼요. 네. 플립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배우고는 있는데 다리가 잘 안 넘어가네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넘길 수 있을까요? 추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추진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아니면 앞구르기를 잘 못해서 그런 걸까요? 이건 분명히 옆에 있는 분들이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천천히 돌고 네. 앞구르기를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맞아요. 네. 어느 정도는 속도가 있어야 네. 이게 돌 수가 있지, 천천히 돌지는 못해요. 턴 자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죠. 도는 과정에서 가라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턴만큼은 한 동작으로 다 앞구르기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거 말고 이 질문을 토대로 네. 지상에서 어느 동작이 돼야 그 동작이 될까? 앞구르기, 점프 동작. 그러니까 앞을 굴러서 바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구름을 가져가야 돼요. 네네. 근데 앞구르기도 앞 구른 다음에 엉덩이 풀싹 앉아가지고 그냥 못 일어나면 안 되죠. 네. 완전히 앞으로 굴러서 제자리에서 쓸 정도가 돼야지만 턴에서 가능하다. 네. 물론 이제 그걸 못해도 턴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내가 턴을 돌 정도의 앞구르기 속도는 침대든 매트에서 한번 굴러가지고 바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 네. 그 정도는 돼야지만 턴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저희도 이제 플리턴 연습 자주 하거든요. 근데 다리가 잘 안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 질문은 제가 보기에 조금 감히 추측해보건데 조금 너무 빨리 해주신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저도 플립턴을 처음 연습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속도가 빨라도 잘 안 넘어갈 때도 있고, 속도가를 천천히 가더라도 잘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 넘어가는 동작에서 내가 딱 넘어갈 때 몸을 뒤집을 때는 빨리 뒤집고, 그 다음부터는 코어라고 해야 되나, 이 균형을 잘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포인트들이. 네, 그쵸. 그게 많이 해봐야 좀 익숙해지고, 아 요런 감이구나, 자전거 타기처럼. 그쵸. 그래서 한두 번 그 포인트만 딱 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까지 연습을 많이 안 해도, 그러니까 일상 그 생활체육 수준에서는 하고 싶을 때 플립턴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달 이거를 되게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뭔가 질문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한번 제자리에서든 아니면은 벽 가까이 와가지고 좀 대시를 한 다음에 플립을 하는 거든 연습을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맞아요. 수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박자에 맞춰서 앞구르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수영이 조금 나한테 여유가 있어야 이거를 가능한 거잖아요. 네. 수영 자체가 여유가 없으면 구르기든 뭐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수영하다 앞구르기도 해보는데, 일단 먼저 매트에서 바로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앞구르기가 가능한지. 네. 그래도 안 된다? 네. 지금 말씀하신 수영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죠. 아직은 그것까지 할 구력이 안 되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핵심은 알고 계세요. 앞구르기하고 추진력. 네. 요거는 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네. 다시 한번 질문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늦은 나이에 마스터즈 대회에 참가하는 일반인입니다. 35초 후반 기록이지만 31초를 버킷리스트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기록이 변화가 없네요. 따라서 스타트에서 단축하려고 노력 중인데 수영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호흡을 뱉으면서 스타트한다는 의미가 와닿지가 않는데, 숨을 참고 출발하는 것 아닌가요? 숨을 참다가 뱉고 스타트하면 돌핀킥을 찰 때 너무 숨이 가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난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스타트 할 때 참았다가 훅 뱉으면서 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도 하나 있고요. 네. 근데 그걸 뱉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뱉고 마시면서 들어가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공중에서 후 뱉으면서 마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호흡을 이미 다 뱉은 상태에서 호흡을 참아요. 그리고 출발소가 돌리면 순간적으로 힘을 쓰면서 마시면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와 영상에서는 한 가지 방법만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최고 시간이 긴 선수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거는 호흡을 완전히 뱉은 상태에서 참고 그 다음에 호흡을 마시면서 스타트하는 걸 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네. 예, 호흡은 어쨌든 들어가기 전에는 한번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뱉든 안 뱉든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한번 마신다. 알겠습니다. 자유형 발차기 시 발 뒤꿈치 정도만 살짝 수면 밖으로 나와서 물 아래로 눌러주는 것이 허공을 차는 것 없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배웠는데, 선수들 발차기 영상에서 단거리 할 때 보면 발 전체가 발등이 물 밖에서 보일 정도로 나와서 엄청 빠르게 차는데 어떻게 연습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네. 지문자 하신 분이 말이 맞아요. 그게 효율적이긴 해요. 네. 하지만 단거리 수영이나 킥을 아주 빠르게 할 때는 효율성만 가져갈 수는 없죠. 그렇죠. 효율적이지 못해도 최대한 힘을 써가지고 최대한 그렇죠. 빨리 가야 되죠. 그러다가 본인이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를 네. 딱 질문을 읽자마자 든 게, 단거리 기록을 위한 음. 수영은 효율적인 수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록을 위한 수영이지. 예. 그러니까 손이 돌아가는 이 레이트라고 하거든요. 네네. 레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효율성은 떨어져요. 네네네. 효율성이 가장 좋은 수영은요. 네. 가장 천천히 하는 수영이에요. 그렇죠. 물론 빨리 가면서 효율성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핵심이긴 하지만은 네. 이렇게 발차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쨌든 뭐 아무리 효율성 좋으면 뭐에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최대한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네. 조금 나올 수도 있죠. 네. 하지만은 효율성 하나 갖고 따지면은 네. 질문자 하시는 분이 맞고요. 네. 예,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예가 있죠. 평형풀. 네. 평형풀도 여기서 일부러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하게 체주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손이 오히려 뒤집어져 보이는데 맞아요. 뒤집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지. 네. 네,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시합에서는 정해진 거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힘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영보다 조금 비효율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올림픽 결승을 봐도 그런데요. 네. 올림픽 결승 자유형 50 보세요. 아마 다 수영을 진짜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네네. 예, 하지만은 그 안에 최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네. 조금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속도를 더 가져가려고 하는 네. 방법들이죠. 그것도 뭐 개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쵸. 아니면은 뭐 본인의 취향이나 어떤 습관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율적인 수영이란 게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힘을 최대한 안 들이고 하는 편안한 수영을 보고 효율적인 수영이라고 하시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수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유수영할 때 안전 문제로 다이빙을 연습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혹시 자유수영 때 다이빙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도 다이빙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트링라인, 돌핀킥. 벽 차고 나가서 스트링라인을 잡으면서 최대한 멀리 나가는 연습. 그 다음에 벽 차고 나가서 돌핀킥 차는 연습. 네. 스타트하는 거는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물속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브레이크아웃도 들어가는 것만큼 상당히 중요해요. 요거 뛰어 들어가는 거는 별 차이 없어 다들. 하지만 물속에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죠. 결국에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스트링라인하고 돌핀킥. 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타이밍 잡는 거. 네. 이렇게 세 가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토 월요일은 천천히 자유형과 평형 1km씩 하고 일요일에 인터벌 하는 훈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천히 수영하고 하루도 인터벌 한다. 네,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좋고 나쁘게 기준이 아니라 네. 잘 하는 거고 하루는 인터벌, 하루는 평형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잘 하고 계시는 문제니까 네.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유형이나 저병 발차기를 오래 하거나 세게 하면 고관절 쪽이 불편하던데 관련이 있나요? 그럴 땐 평형으로 영법을 바꾸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예, 요거는 자주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아... 왜냐면은 고관절이 유연성이 없으신 분들이요, 오리발 끼면 부하가 더 세죠. 네. 그러니까 힘이 더 들어가요. 네. 근데 오리발 빼버리면은 특히 평형 발차기는 고관절이 약간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그 긴장도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예, 그래요. 예. 그만큼 장요근이 딱딱하신 분들이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예, 이거 맞고 아마 고관절, 장요근 그쪽이 많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네. 예,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지금 자유형 저병 발차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배영 발차기 할 때 그러거든요. 네. 배영 발차기 무릎을 접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무릎을 접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발을 계속 피고 차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관절, 장요근 쪽에 그러니까 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접히고 많이 늘어나고 접히고가 그 딱 클래스 때 고관절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한 느낌인 거잖아요. 이건 되게 흔한 네. 증상이에요. 네.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예. 스트레칭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네.